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도르트문트랑 이제 코번트리를 묶어갔는데, 코번트리가 2순위로 묶어갔던 게 이제 헤타페 무랑 그리고 PSV 오버였는데, 코번트리도 오버를 받기 때문에 오버끼리 묶어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아마 배당이 안 나와서 그렇게 안 갔던 것 같고, 선제골 넣었는데 역전당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서 이제 오버로 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경기들이 아니었고 오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오랜만에 낮 경기를 가는 이유는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고 이제 K리그, J리그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기 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방송을 일찍 왔기 때문에 낮 경기 한번 하고, 그리고 오후 늦게 한 5시, 6시쯤 와서 해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좀 길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한 40 몇 경기 되더라고, 해축이. 내일 미축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대부분 K리그거든요. 호주 A리그는 왜 뺐냐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화하고 산포이로는 이제 J리그 컵입니다. 컵. 오늘 유일하게 한 경기인데 가장 먼저 시작하죠. 1시에. 자, 그러면 J리그 컵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화하고 산포이로는 결승입니다. 결승. 가시화는 가와사키를 꺾고 올라왔고 산포이로는 요코FC를 꺾고 올라왔는데, 일단 결장 부분부터 보면은 결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격에 뭐 부상도 있긴 한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물론 최근 부상은 거의 없긴 해요. 경기 수로 보면은 보통 이제 20경기 넘거나 그런 선수들이 뭐 한 두세 명 정도 있긴 하지만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공격에 한 명 빼고는 다 불투명하긴 합니다. 산포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아예 결장이 없고 그냥 이제 결장이 의심되는 선수들 몇 명. 그러니까 가시화보다는 오히려 산포이로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이게 어쨌든 결승전이고 지금 봤을 때 이제 이 국립경기장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저는 거의 반반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리그 순위를 봐야 되겠지만 가시화가 지금 2위거든요. 산포이로가 5위고 남은 잔여 경기들이 3경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산포이로 같은 경우에는 아챔도 있죠. 또 다른 컵 대회, 그것도 결승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죠. 비셀고베하고. 그에 반면에 가시화는 리그랑 이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결승전이긴 하지만은 남은 뭐 다른 리그 컵이나 그런 대회가 없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승 경쟁도 가시마랑 이제 1점 차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도 신경을 써야죠. 뭐 나고야나 니가타나 이제 마치다전, 그리고 산포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라와 가와사키 쇼난. 산포이로 같은 경우는 사실 59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우승하기가 힘듭니다. 다 이기고 남은 경기들을 봐야 돼서 사실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우승 가능성은 가시화가 더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다음 경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일주일 뒤라서 이번 경기에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시화하고 산포이로 저는 반반이라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상성도 보면 최근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물론 산푸이로가 좋긴 해요. 최근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딱 한 번 졌거든요. 즉 지금 한 7경기 연속 무패일 거예요. 4승 3무. 그래서 가시화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상성에서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결승이고, 그리고 요새 가시화 잘하잖아요. 진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가와사키 원정에서 한번 지긴 했지만 그때 4대1로 잡고 결승을 올라간 거라서, 최근에 득점력도 뭐 간바 오사카 5득점, 요코하마 FC 2득점 해서 득점도 나름 괜찮고, 물론 홈에서 0대0으로 비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포이로하고. 근데 이게 중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포이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무패를 좀 길게 하다가 최근에 도쿄전 비기고 울산 원정 치고 요코마리 원정 치면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못 이길 수 있긴 하지만 득점 없이 못 이기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그에 반면에 가시화는 어쨌든 뭐 지든 이기든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시화의 약 우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결승이라는 점 때문에 무 봐야 된다. 둘이 뭐 상성 보면 오히려 산푸이로가 더 좋아서, 이게 가시화 홈이었으면 가시화 보겠는데 중립이기 때문에 무승부 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다득점을 하고 있는 가시화라서 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리그에서도 보면 득실 차이가 물론 이제 가시화가 득점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언오버 선택하기보다는 무승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낮 경기 방송 끝나면 한 12시? 12시 정도에 보내드리고, 해축은 뭐 5시, 6시에 방송을 하면은 마무리하면은 뭐 기존대로 이 첫 경기가 몇 시였죠? 7시, 8시 반이었나? 첫 경기가 레스터 9시 반이네. 그러면 좀 여유 있네. 8시 반까지. 빠르면 뭐 8시까지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일단 J리그는 끝났습니다. 컵 대회밖에 없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강원 전북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가는 낮 경기이기 때문에 비중은 높게 가진 않을게요. 근데 뭐 고배당 무승부라든가 뭐 갈만한 게 있으면 아주 다폴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하고 전북. 자, 일단은 이제 뭐 J리그도 J리그인데 K리그도 많은 경기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여기도 한 3경기 정도 남아있나? 상위하고 하위 스플릿에 이제 뭐 그런 싸움들이긴 한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전북. 자, 강원 같은 경우 지금 상위 스플릿에서 꼴찌긴 하거든요. 6위. 어차피 뭐 전북이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긴 해요. 전북 입장에서 보면. 뭐 승점을 얼마나 더 챙겨가느냐인데, 뭐 강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FC 서울하고 4점 차거든요. 뭐 위로는 못 갈지언정 FC 서울 정도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남은 잔여 경기에 따라. 왜냐면 4점 차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가 크게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상위 스플릿은 제가 볼 때는. 우승 경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우승도 확정을 지었고, 결국 김천하고 대전의 2위 싸움. 포항도 2위를 넘보기에는 승점이 7점 차라서 좀 버겁고, 자, 강원이 이제 뭐 5위 하느냐 6위 하느냐의 싸움인데, 자, 일단 결장이 미드필더에 최근 한 명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콤파뉴의 이제 무릎 부상, 그리고 이승우의 경고 누적으로 오히려 결장자 부분에서 수비도 조금 이제 부상들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북이 어차피 우승을 확정지은 마당에 굳이 뭐 무리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또 김천 상무전 또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해서 전북은 의외로 수원 FC전 이기면서 그때 우승을 확정지었나? 최근에 승리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자, 김천 상무한테만 홈 원정에서 홈에서 두 번 다 졌죠. 그리고 서울 원정, 제주 원정 비겼죠. 즉 수원 FC 한 경기밖에 못 이겼습니다. 예전에야 막 진짜 연승도 엄청 하고 그랬었는데 몰라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성적이 좋진 않아요. 원정도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고. 그래서 강원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강원이 이제 아챔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쌈프이로 원정을 신경 써야 됩니다. 불과 이제 한 3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텀이 좀 짧거든요. 왜냐면 강원은 그래도 이제 해볼 만한 게 상하에서나 잡았죠. 청두 룽청한테 졌지만 빗셀고베를 이제 4대3으로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초반 3대0이라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첨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상위 스플릿 상관도 없는데 뭐 이긴다고 우승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챔을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지난 서울 원정도 두 골을 넣었고 대구 원정도 두 골을 넣으면서 최근 리그든 아챔이든 골을 좀 많이 넣고 있긴 합니다. 뭐 무득점 경기가 없는 건 아닌데 뭐 홈에서도 최근 보면은 6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아챔 포함해서. 리그에서도 2승 2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그리고 중간에 한번 컵 대회에서 이제 전북한테 졌지. 사실 컵 대회 제외하면 강원이 홈에서 엄청 잘해요, 지금. 잘 안 집니다, 홈에서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북 입장에서는 좀 빡셀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강원 프렌을 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뭐 이 프렌은 소실 가능성이 높긴 한데 배당이 안 나와서 갈 이유가 없고 강원 프렌이라든가 아니면 언어보 기준에서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냉정하게 보면 강원 프렌이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는데 요새 워낙 진 적이 없어서 이제 강원 프렌이 좋아 보이는 거고 배당 대비로 따지자면 오버가 좋아 보이는데 전북이 최근에 서울이라든가 제주한테 한 골밖에 못 넣은 거 생각하면 배당 때문에 오버 가기보다는 그래도 뭐 강원이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해서 강원 프렌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버는 좀 빼고 오버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북이 이길 가능성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오버를 보는 건데 뭐 1대1 무승부도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오버보다는 그냥 프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프렌을 보도록 할게요. 강원 프렌. 자 그리고 대전하고 FC 서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FC 서울 지금 보니까 포항하고 3점 차 밑에선 강원이 쫓아오고 있고 사실 4, 5, 6이 뭐 이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대전까지는 이제 10점 차기 때문에 넘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2위 싸움이죠. 김천 상무하고. 그리고 대전이 그 황선홍 감독하고 재계약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대전이 성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뭐 선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전북이 워낙 잘해서 그랬지만 전북이 이 정도로 잘하지 않았다면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김천 상무랑 지금 58점으로 3위입니다. 김천 상무랑 같고 승점이 자 그리고 FC 서울이 최근에 강원을 잡긴 했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홈에서는 그래도 나름 이기고 지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원정만 놓고 보면은 대전 원정이 마지막 승리긴 했어요. 물론 원정 경기가 많진 않았지만 김천 상무 원정에서 6실점하고 강원 원정에서 3실점하고 최근 수원 FC 원정 1대1. 그래서 FC 서울은 보면 오버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다득점을 하든 실점을 많이 하든 서로 주고받든 언더인 경우가 적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고 언오버로 봤을 땐. 근데 확률이 더 높은 건 제가 볼 땐 대전이 예전에 FC 서울한테 0대1로 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최근 경기일 것 같은데 상성도 뭐 물론 최근에 1무 1패로 좀 밀리긴 하지만 그 전에 뭐 4경기 중에 3승 1무도 했었고, 그러니까 최근 20년도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대전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일단 대전이 요새 홈에서 너무 잘합니다. 수원FC전부터 시작해서 김천, 상무, 대구, 제주, 포항까지 지금 홈에서 5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 포함해서는 5경기 4승 1무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득점도 뭐 홈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그 5연승 할 때 동안 이제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 최근에 뭐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뭐 3연승까지 하고 있고 해서 아무리 FC 서울이 뭐 득점이 최근에 강원전도 그렇고 많이 했지만 대부분 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정 다득점을 하더라도 실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2골 넣고도 졌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거든요. 제주 원정도 그렇고 김천 상무 원정도 그렇고 강원 원정도 다 2골씩 넣었어요. 근데 그보다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대전 프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확률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 뭐 2프렘 보면 되고 대전도 2프렘 보면 되는데 배당이 안 나와요. 그거는 두 개 해도 1.2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거 끼고 가려면 뭐 김천 상무 포항도 뭐 포항 2프렌, FC 안양도 뭐 2프렌, 2프렌끼리 묶어서 어쨌든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배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전 프렌을 보고 요거는 오버를 한번 가볼만 할 것 같긴 해요. 오버도 가볼만 하고 대전 승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당상으로는 역배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역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역배 같은 경우는 요런 경기가 역배죠. 경남 이랜드. 뭐 반대편이 뭐 4배 이상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3배 정도는 받아야 역배라 생각하거든요. FC 안양 정도 돼야. FC 안양이 딱 3배거든요. 요거는 역배라고 하기엔 대전도 서울도 반반이기 때문에 프렘 보고 오버에 저는 홈이기 때문에 FC 서울 원정보다는 대전의 홈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승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경남 이랜드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분석하는 건데 분석 흐름상은 나쁘지 않다. 둘 다 홈이라서 강원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자, 경남하고 이랜드. 자, K리그 2죠 이거는. 자, 일단 최근에 이랜드가 이제 경남 상대로 3승 1무입니다. 4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 그리고 아까 그 결장 부분을 안 봤네. 일단 대전은 수비의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근 부상은 거의 없어요. 주민규가 지금 14골을 넣고 있죠. 그리고 FC 서울은 링가드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요건 조금 링가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링가드 말고는 딱히 부상이 없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경남 이랜드는 인천이 이미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가고, 자 이제 나머지 팀들의 좀 싸움이죠. 경남은 이제 하위권에 있고 이랜드가 지금 58점입니다. 5위부터 이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5위, 4위 만나고 또 3위, 2위까지 이겨도 끝이 아니고 또 일부 팀 이제 강등권에 있는 팀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랜드가 58점입니다. 위로는 전남 59점, 부천 60점. 그러니까 수원 삼성까지는 좀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승점이 이제 9점 차라서. 그리고 그 남은 잔여 경기가 3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에 따라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노릴 수 있는 게 솔직히 김포는 51점이라 좀 빡세고
부산부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4점. 승점이 4점 차기 때문에 오늘 이랜드 못 이기고 성남도 못 이겼을 때 만약에 부산이 잡는다? 그러면 부산도 5위에 좀 근접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치열합니다. 이랜드도 4위, 3위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승점이 불과 2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남이 홈이긴 하지만 이랜드가 원정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정자 부분을 보면은 이랜드가 좀 더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경고 누적이나 퇴장 이런 게 없어서 경남은 그런 결장은 없긴 합니다. 몸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은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포지션별로. 근데 이랜드는 이제 브라질 선수가 경고 누적입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어시도 가장 많은 이름이 에울레르. 이 선수가 이제 11골에 11개의 어시인데 경기도 거의 풀로 뛰었어요. 35경기면. 이 경고 누적이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랜드가 어쨌든 득점 부분에서 경남보다 이제 25골이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실점도 10골 이상 앞서고 있고. 그래서 이랜드의 공격의 부재가 좀 크긴 합니다. 에울레르.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되죠. 최근에 이제 얼마나 골을 넣었는지 보면 되는데 오히려 에울레르 같은 경우 가장 마지막 골이 페널티킥입니다. PK 9월 20.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이랜드가 엄청 그 연승도 달리고 뭐 4대1, 3대0으로 이길 때 어시를 했는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골을 넣은 적은 없긴 해요. 그래서 부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력이 뭐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최근 이랜드가 워낙 그 흐름이 좋잖아요. 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높게 보는 건 실점입니다. 실점. 이랜드가 지금 7경기 무패인데 최근에 졌던 경기도 수원 삼성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 한 경기를 빼면은 포함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15경기 중에 딱 한 번 진 겁니다. 그 수원 삼성. 무가 좀 있긴 하지만 인천하고도 비기고 뭐 전남 원정, 천안시티 원정, 그리고 최근 성남 김포 원정에 홈에서 충남 아산 부산까지. 그리고 뭐 다득점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점이 생각보다 적어요. 최근에 그 인천전부터 시작하면은 실점이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실점도 그 부천이랑 예전에 천안시티 원정 그때도 이겼죠. 5대2로. 이 실점을 하더라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랜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남 홈이긴 하지만 경남이 요새 뭐 4연패 중이기도 하고 물론 뭐 전남 드래곤즈전 이제 역전패 당한 거라든가 최근 뭐 한 골 차로 진 경기들도 많고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랜드가 동기부여가 더 강하고 지금 공격의 경고 누저가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막을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원정 성적도 워낙 좋고 해서 이랜드 승 보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배당도 보면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만에 하나 이제 뭐 경남이 선방할 거 생각해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한 게 경남이 의외로 질 때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가 뭐 원정에서 그렇다고 이제 뭐 3골 4골까지 넣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언오버는 선택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냥 이랜드 승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 승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수원 삼성하고 충북 청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1위를 인천한테 이제 내준 거죠. 근데 이제 갈 길이 좀 멀어요. 수원 삼성도 2위를 한다고 해도 이제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2위할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기고
또 일부하고의 싸움도 있고 가장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낫긴 하지만 인천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아까 어디 갔죠? 수원 삼성하고 충북 청주. 자, 수원 삼성이 득점은 가장 높아요.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유일하게 70점대 이제 득점 연기인데 실점이 인천보다는 훨씬 많죠. 그리고 충북 청주는 지금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홈에서도 성적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이기면 아마 2위를 확정 지을 거예요. 비기면은 안 되고, 지면은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고, 부천이 이긴다면은. 그래서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의 세라핌, 12골에 6골 넣고 있는 선수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빠지는 것 빼고는 크게 뭐 결정은 없고, 충북 청주도 이제 페드로의 이제 브라질 선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떠 있는데 이게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해요.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은 완전 결장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수원 삼성은 그래도 홈에서 이제 충북 상대로 1승 1무거든요. 진 적이 없긴 해요. 자, 최근에 6경기 무패입니다. 3승 3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수원 삼성은 잘하긴 하는데 실점이 좀 많습니다. 뭐 부천 2골, 인천 1골, 뭐 천안시티 무실점 하긴 했지만 화성FC 원정에서 2골, 최근에 홈에서 전남전 2골. 그러니까 오버가 많아요. 2대2 승부도 많고 특히 홈에서 2대2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예전에 성남도 그렇고. 그래서 홈이긴 하지만 살짝 좀 불안하다. 요새 실점률로 봤을 때. 근데 상대가 충북입니다. 충북이 득점이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에 얘네가 지금 언더가 엄청 많은데 예전엔 그래도 득점을 좀 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고. 근데 어느샌가부터 득점을 못하기 시작하더니 그때 9월 초에 이제 경남전부터 지금까지죠.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9경기 연속 무득점. 이게 굉장히 긴 거거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0대0 무승부도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부천전도 그렇고 뭐 아쉽게 한 골 차로 진 경기들도 꽤 많아요. 한 4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어상으로 보면은 3번 비기고 4번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9경기 연속 무득점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수원 삼성이 뭐 득점력이 없는 팀도 아니고 K리그2에서 득점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수원 삼성 승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는 2라운드까지만 하고 수원 삼성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원 삼성 승. 저는 수원 삼성의 득점력이라면 최근에 충북 청주에 이제 득점을 생각했을 때 골을 못 넣는다고 가정하면 수원 삼성은 한 골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수원 삼성 승의 마엔. 그리고 언어보는 3.5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결국 3.5 오버를 해주려면 충북이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하다. 해서 오늘 이기면서 아마 2위를 확정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잔여 경기가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3경기밖에.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천 상무하고 포항 가도록 할게요. 자,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2위 싸움이죠. 대전하고. 근데 포항도 아직 노려볼 만한데 7점 차라 서울하고의 4, 5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천 상무도 홈에서 이제 승수가 이제 두 자릿수고 뭐 포항이 원정에서 은근히 좀 패가 있더라고요. 둘 다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 상황인데 김천이 잘하죠. 근데 김천은 이제 누구지? 잠깐만요. 이거 확인을 해볼게요. 이동경이 그 복귀를 하지 않았나요? 전역을 해서.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울산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백이, 왜냐면 이동경이 최근에 뭐 골을 좀 꾸준하게 잘 넣었거든요. 포항전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전북전도 2골이나 넣고 해서 김천상무가 최근에 페이스가 워낙 좋긴 하지만 이동경의 공백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다득점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 FC 서울 6득점도 있고 해서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전한테도 졌고 아챔2에서도 지금 뭐 성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는데 지난번 원정 가서 지기도 했고 지금 원정 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뭐 아챔을 제외하고 본다면 뭔가 연승도 못하는 구조긴 합니다. 지금 리그에서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오히려 연패를 냈었지 최근에. 근데 이제 FC 서울 원정 2대1 승리라든가 예전에 그래도 뭐 안양 대구도 잡긴 했는데 여전히 좀 득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홈도 그렇고 요새 포항이 다득점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해요. 대부분 좀 한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동경이 빠진 김천상무 상대로 얼마나 이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천이 포항 상대로 상대 전적도 좋습니다. 최근에 3연승 중이고 이러면 당연히 김천상무 봐야 되는데 이동경이 전역을 했고 그리고 포항도 뭔가 원정 연패를 당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경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흐름만 보면 김천상무 가야 되는데 뭐 전역해서 복귀한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포항 프렌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무승부를 찍기에도 뭐 승부패 가능성이 다 보여서 저는 김천상무 경기는 좀 패스해야 되지 않나. 흐름상은 김천상무인데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득점력도 그렇고 언오버도 결국 포항이 골을 얼마나 넣어주느냐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 0대2로 졌잖아요. 김천상무 원정 가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김천상무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 중에 하나라서 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FC 안양하고 울산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FC 안양 울산하고의 전적을 보면은 뭐 1승 1무 1패입니다. 최근에 9월에 있었던 이제 울산 원정 가서 비겼기 때문에 홈에서는 못 이기긴 했지만 자 울산이 뭐 말도 많죠 지금. FC 안양하고 승점이 1점 차입니다. 1점 차. 근데 뭐 대구는 이제 사실 지금 잔여 경기를 봤을 때는 잠시만요. 여기는 한 4경기씩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4경기면은 아직 대구도 승점이 12점이기 때문에 제주하고의 지금 7점 차라 아직까지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고 자 울산이나 FC 안양도 밑으로 떨어지라는 떨어질 수도 있죠. 뭐 수원FC하고 불과 3점 4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FC 안양이 홈이라서 최근에 울산 물론 이동경이 뭐 복귀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브라질 선수도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이 말콩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고 물론 FC 안양도 몸 상태가 뭐 좋지 않아서 부상 완전 부상은 아닌데 부상 표시 떠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FC 안양이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흐름이 좋았고 물론 지난번 광주전 오랜만에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일단은 7경기 무패였어요. 그리고 홈에서는 아직도 무패 흐름이 진행 중이고 4경기 3승 1무. 그 경기에는 김천 상무도 있었고 대전도 있었고 뭐 제주랑 그리고 광주까지. 그래서 FC 안양이
홈에서 저는 좀 잘한다 생각합니다. 홈 성적도 괜찮고 해서 울산이 물론 지난번 대구전 좀 가까스로 비긴 게 좀 크다고 봐요. 만약에 못 비겼다. 물론 그리고 지금 아챔도 보면은 성적이 괜찮거든요. 뭐 청두 웅청하고 이제 산포이로를 잡고 상하이선왕 원정 비겼기 때문에 남은 뭐 빗셀고베라든가 좀 빡센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마치다 원정도 가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리그로 봤을 때는 안 좋죠. 최근에 수원FC전부터 지난 대구전까지 하면은 거의 한 9경기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번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광주 최근 리그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제주 홈에서 한 번 이기고 광주 홈에서 한 번 이기고 즉 최근에 원정에선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정도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지거나 뭐 너무 무기력하게 졌던 경기는 제가 볼 땐 김천 상무전밖에 없거든요. FC 서울이나 수원 FC도 결국 2골씩 넣었고 지긴 했지만 강원 2대2 비기고 최근에 좀 무가 많긴 해요. 대구나 포항 원정도 비겼기 때문에. 근데 FC 안양이 홈이고 저는 울산이 정배를 받긴 했는데 FC 안양이 홈이면은 전 뭐 프렌 노려볼 만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강원 대전 프렌 보지만 더 좋은 건 2프렌인데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근데 나는 원래 다폴더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확률 더 높이려면 2프렌으로 가세요. 난 배당 필요 없다. 그냥 적중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 2프렌, 대전도 2프렌, 뭐 FC 안양도 2프렌. 그러니까 확률은 높지만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금액을 엄청 높게 가야 되고 틀렸을 때 그 멘탈이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배당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금액을 계속 높여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가시와 무라든가 아니면 뭐 대전 승도 가고 이런 건 배당이 조금만 하더라도 높기 때문에 뭐 소소하게 가도 아까 그 2프렌을 다 끌어모아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소소하게 가더라도 금액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 그래서 이것도 가장 좋은 건 FC 안양 2프렌이고 저는 프렌까지 봅니다. 대전 강원하고 비슷해요. 대전 강원도 이제 흐름이 좋고 FC 안양도 최근에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울산이 요새 못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 대구전도 사실 졌으면 승점 1점 못 채웠으면 안양하고는 2점 차였겠죠. 그래서 저는 FC 안양이 그래도 최근에 득점을 좀 해요. 홈에서 대전전도 그렇고 제주전도 그렇고 김천 상무전도 4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대전처럼 뭐 프렌을 보지만 무승부가 걸리는 경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역배로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3배 정도면 한 역배 정도는 되니까 프렌과 FC 안양 승부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천하고 안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전에 한번 그걸 볼까요?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슈팅도 더 많았었네. 유효 슈팅도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요. 자, 부천하고 안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지금 뭐 몇 개월 되지 않았나요? 낮 경기 안 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래도 항상 K리그는 하이라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끝나면 이제 거의 3분짜리 그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골 장면들만 모아놓은 거. 보면 재밌어요. 또 유튜브로 보는데 못 보시는 분들은 그 하이라이트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는 것도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부천 안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축은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가 있다. 지금
공지에는 6시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9시 반이 첫 경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더 늦게 한 7시쯤에도 올 수 있습니다. 미리 다 하고 구매까지 하고 오면은 그래도 진행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승무패 2월 된 것도 물론 방종 후에 더 마무리를 하겠지만 오늘 아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그냥 로또나 이제 같이 이제 취급을 하는 판매점 같은 경우에 로또 사러 갔다가 머지하고 분명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부천 안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안산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홈에서도 지금 4승 2무 6경기 연속 안산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홈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부천이 60점입니다. 남은 잔여 경기가 3경기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했을 때가 아니고 3경기니까 승점이 9점 다 확보를 하면 근데 수원 삼성은 오늘 이기면 끝이니까 사실 2위는 좀 힘들고 3위를 지켜야 됩니다. 전남하고 서울 이랜드 불과 2점 차예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부천이 다 지면서 나머지 팀들이 다 이기면서 진짜 6위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꼴찌인 안산이면은 절호의 기회죠. 이 승점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득실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이제 실점은 별로 차이 안 나요.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부천도 홈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거든요. 결장자도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안산도 마찬가지긴 해요. 둘 다 경고 누적 뭐 퇴장 이런 게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상성도 좋고 최근에 부천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뭐 잘 많이 못 이기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3연승도 했고 충북 청주랑 비기긴 했지만 천안, 부산, 성남까지 이기면서 그리고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지난번 0대0으로 비기기 전까지 6경기 연속 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 2골씩 넣은 경기가 5경기나 됩니다. 그 정도로 득점이 좋기 때문에 부천이 홈이고 안산이 물론 예전에 막 잘 안 졌을 때 무승부가 많을 때보다는 최근에는 뭐 한 8연패도 했었고 그리고 전남을 한번 잡긴 했지만 여전히 안산은 문제가 그거죠. 득점력. 언더가 많습니다. 잠깐 이제 득점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막 2대2로 비기고 그러면서. 근데 다시 또 언제부턴가 무득점 경기가 많아지고 최근에 한 골 이상 못 넣었습니다. 결국 전남전도 전남이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이제 1대0으로 이긴 건데 안산이 확실하게 이기려면 2골이 필요해요. 근데 부천이 득점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안산이 이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뭐 부천이 골을 많이 못 넣어서 뭐 1대1 상황으로 비길 수는 있어도 지금의 득점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부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부천 승을 보면서 근데 이제 마엔을 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부천이 마엔을 했던 적이 꽤 오래 전입니다. 충남 아산전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전이죠. 그래서 득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부천도 실점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골차 승부도 많았고 무승부도 많았던 경우거든요. 그리고 안산이 뭐 득점을 못할 뿐이지 생각보다 실점을 최근에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전 이후에 충북 청주전부터 7경기 연속 1실점 이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었습니다. 뭐 천안시티, 전남, 뭐 충북 청주까지. 그래서 아무리 홈이더라도 그냥 부천 승만 보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질차트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대충 보니까 갈만한 게 있다. 분석을 하길 잘했다 보여집니다. 물론 경기 결과가 흐름대로 나와서 이제 적중을 해야 좋긴 하겠지만 현재 느낌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예전에 이제 낮 경기 갈 때는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게 없거나 애매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리그가 끝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나쁘지 않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김포하고 화성인데, 자, 김포 같은 경우에는 8입니다. 화성FC가 이제 10이고, 자, 김포FC하고 그 화성FC의 이 상성을 보면은 최근에 김포가 워낙 좋습니다. 4승 1무. 3부에서부터 포함해서 최근 2부에서 홈 원정도 다 잡았고, 특히 홈에서도 최근 뭐 20년도 이후에 두 경기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상성이 김포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둘의 승점 차이도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김포가 조금 빡세긴 해요. 남은 잔여 경기. 이랜드가 한 경기만 이기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 5위 안에 드는 건 좀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면 김포가 잘해 왔거든요. 무패도 되게 오랫동안 했던 전적들도 있고, 한 최근 7월부터 8월까지 단 한 경기도 안 졌습니다. 그 컵대회 빼고는. 그래서 아마 그 연속으로 무패했던 건 한 9경기? 중간에 컵대회 빼면 한 10경기도 되는 것 같은데, 인천역은 포함하면은 그 정도로 무패가 좋았고, 또 천안시티한테 지면서 이제 무패 흐름이 끊겼지만 다시 또 한 5경기 무패를 하고 그랬는데, 김포가 제일 아쉬운 건 최근 경기죠. 최근 경기. 이랜드, 충남, 아산, 부산한테 내리 3연패 당했거든요. 그 경기 중에 딱 한 경기만 이기든 성적이 좀만 좋았더라면 일부러 갈 수 있는 그 5위 커트라인 좀 근접했을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잘해왔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자, 김포 입장에선 그래도 연패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성FC도 생각보다 잘해요. 둘이 이제 순위가 높은 건 아닌데 최근에 졌던 경기들을 보면 많이 없어요. 김포도 내리 3연패를 해서 그렇지 워낙 패배가 많이 없었던 팀이고 최근에. 그리고 화성FC도 최근에 연패를 해서 그렇지 성남하고 수원삼성한테, 수원삼성전은 또 선제골 놓고 역전을 당했잖아요. 근데 얘네도 보면은 그 전에 막 8경기 무패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최근입니다. 최근 8월에서 9월 사이. 근데 이제 대부분 무였죠. 무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원정에서 지금 얘네가 7경기 무패할 때 5번을 비겼으니까. 그리고 상대가 뭐 잘해서 뭐 지는 경우도 있지만 화성FC는 언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실점을 많이 안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뭐 수원 삼성한테 3실점 하긴 했지만 웬만하면 한 골로 틀어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 8경기 무패할 때 2실점 한 경우가 딱 한 경기 있었습니다. 한 경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실점, 뭐 3실점 한 경기는 손에 꼽혀요. 그 정도로 실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가 많지 않았나. 1대1 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김포도 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4연패. 화성도 그렇다고 김포를 잡기에는 득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김포가 골을 못 넣는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죠. 예전에 뭐 안산이나 최근에 충북 청주처럼, 아니면 홈에서 부산을 잡았던 것처럼. 근데 김포도 실점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득실도 화성보다는 앞서고. 그래서 뭐 공격에 이제 출전 정지가 한 명이 있긴 한데, 뭐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도 있고 김포가. 근데 화성FC도 뭐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도 있는 것 같고, 수비랑 이제 공격에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김포의 연패를 끊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그래도 김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포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김포 배당을 막 1.6 주거나 아니면 뭐 김포가 뭐 동기부여가 있다고 1.5를 줬거나 그랬으면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거의 2배잖아요. 1.96. 요 정도면 가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김포가 요새 부진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홈에서도 득점력을 보면은 뭐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했으니까 4경기 2무 2패였겠죠. 근데 예전에 수원 삼성 잡을 때라든가 부산 잡을 때 뭐 3대1, 3대0, 전남한테도 2대0 그런 스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김포 승을 가볼 만하다. 근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이 엄청 물을 많이 캐는 팀이고 최근에 그 8경기 연속 무패였거든요. 천안 시티전부터 3승 5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남한테 진짜 9경기 만에 오랜만에 진 거지. 또 물을 캘 수도 있기 때문에 승무 쪽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패도 이기면서 끊는 게 아니고 무승부로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상성도 그래도 김포가 좀 더 좋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리려면 오늘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서 다른 팀들이 못 해주길 바라야 되기 때문에 김포 승을 조금 더 볼게. 한 6대4 정도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해축은 아마 빨라야 6시 늦으면 7시 왜냐면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제가 한 12시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았거든요. 막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독자 게시판에는 바로 경기 결과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잠깐 좀 쉬었다가 개인적으로 좀 해축도 좀 보다가 이따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뭐 승무패는 마무리가 안 됐어도 승부식은 마무리가 됐을 확률이 크고 승무패는 뭐 방종 후에도 11시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늦게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낮 경기 조합은 한 12시 한 1, 20분? 12시 20분 전에는 마무리해서 보낼 거고 해축은 방종하고 한 8시 아니면 미리 마무리되면 그 전에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고 방송 키기 전에 그래서 방송 키기 전에 보낼 수도 있고 방송 킨 후에도 안 오면은 방송 후에 8시나 8시 반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경기가 9시 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9시 반 아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노리치 웨스트 브로미치 9시 반이네. 조금 여유가 있을게. 왜냐면 그전엔 8시 반이었기 때문에 좀 더 촉박했거든요. 제 입장에선. 이렇게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만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할게요. 잠깐만요. 요거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